어제 법정 TV 토론회 첫 번째 법정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정말 언론들의 이 평가를 보니까 뭐 혈전이다 이런 평가가 줄을 이뤘는데 정말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치열한 설전 먼저 장면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민주주의와 뭐 경제 발전 얘기를 하셨는데 경기지사 그 법카 공금 횡령에 대해서는 그 뭐 말씀을 안 하시네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본인이 엄정하게 책임지는 것이 민주주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그 일할 의욕을 북돋아 주는 것이 경제 발전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하셔서 제가 아까 이거 준비해 왔는데 제가 안 보여드리려다가 이거 한번 꼭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보셨죠? 녹취록에 있는 거. 김만배의 녹취록입니다. 검찰 녹취록. 그 사람들은 뭐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훨씬 가까운 측근이고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이재명 게이트라고 있다고요. 그 녹취록 중에 내세요. 지금 허위 사실이면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자, 일단 저렇게 상당히 감정까지 격앙될 정도로 설전이 벌어졌는데 지금 김만배 녹취록 일부를 지금 그 녹취록 문장을 패널로 준비해서 이재명 후보가 제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정영학, 김만배 이렇게 거론된 녹취록에 거론된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와 더 가까운 측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재명 후보가 지금 허위 사실이라고 발끈했습니다. 먼저 지금 허위 사실로 주장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 측은. 그런데 허위 사실이면 사퇴할 거냐? 더 나아가 한 발짝 더 나아가 공세를 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 법정 TV 토론입니다. 선관위 주관 법정 TV 토론회입니다. 허위 사실로 판명이 난다는 그 근거,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는 뭘로 제시를 하고 그리고 허위 사실일 경우 후보직을 사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허위 사실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정황에 배치되는가 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발언을 할 당시 일정한 고의를 가지고 발언을 하였는가, 사전에 준비된 발언인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를 한 경우 그 자체로 후보자에서 사퇴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데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판결받게 되면 당선이 당연 무효가 됩니다. 네. 이 후보의 주장은 당선 무효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설전을 보면 우리 김현주 대변인 나오신 김에 여쭤봐야겠어요. 이재명 후보는 김만배 씨, 정영학 씨가 이재명 후보와 더 가까운 측근이라고 하니까 허위 사실이라고 했어요. 이거 지금 상당히 수위가 높은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인데 지금 허위 사실은 아닌 건가요? 국민의힘 입장은 뭡니까? 더 정확히는 그 녹취록의 뒷부분에 가면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죠. 아하. 그런데 분명히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허위 사실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대장동 게이트에 관련해서는 어제 경제관계 토론 분야였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것으로 기대는 했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께서 직접 정성스레 팻말을 작성해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본인도 이것을 꺼낼까 말까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면서도 꺼내신 걸 봐가지고는 네. 왜 이걸 미리 꺼내셨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네. 어쨌거나 후보 사퇴하라고 하신 것은 좀 마음의 소리가 언뜻 나온 게 아닌가. 아하. 상당히 그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다가 후보 사퇴 하시겠습니까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은 분명히 그 녹취록에서 등장을 합니다. 정영학 회계사와 네. 김만배 씨의 2020년 10월 26일 녹취록 분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지난 17일 월간 조선 3월호에서 이미 공개가 됐었는데 아하.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그 이름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캡처본을 실제로 공개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 후보께서 직접 좀 믿지 않는 의혹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라는 말이 나온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증거로 이렇게 캡처본이 공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토론회 당시에 보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게이트란 표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다. 이거 허위 사실일 경우 후보 사퇴하겠느냐 이렇게 공세를 했고 그 토론이 끝난 뒤에 해당 매체가 지금 김현주 대변인 말씀처럼 그 녹취록의 캡처본을 공개를 한 거예요. 이런 녹취가 분명히 있다는 걸 이재명 게이트란 단어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뭘까요? 이경 대변인님. 언론에서 월간조선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캡처한 화면이 있는데 캡처한 화면에서 분명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게이트는 나옵니다. 2020년 10월 26일입니다. 근데 그 전에 위에 정영학과 김만배가 김만배 씨가 정영학 씨와 그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하지 뭐. 그런데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뒤 맥락을 본다면 이재명 게이트가 이들한테는 한마디로 좋게 작용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바로 3일 전에 23일 날 이재명 게이트라고 언급됐던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이재명 후보가 선거 중에 대장동 개발에서 5,503억 원을 내가 환수시켰다. 공익 환수를 했다. 그래서 성남 시민들한테 돌려드렸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선거법 위반이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무죄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5,503억 원을 환수한 것이 맞다. 근데 이들한테는 이 부분이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근데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마치 스트레스를 받는 듯한 느낌으로 지금 얘기가 주고받았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언급을 이들의 두 사람의 주고받은 말들을 언급을 자꾸 팩트처럼 하시는데 그럼 저도 팩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이 했던 얘기 중에는 윤석열 후보 내가 가진 카드면 죽어. 윤석열은 무슨 영장 가져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나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윤석열은 나하고 싸우는 사람이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 부분에 좀 언급을 해야 된다. 그럼 이들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을 하는가? 이재명은 합법적인 권한으로 나를 괴롭힌 사람이야. 우리 사업을 괴롭힌 사람이야. 또 12년 동안 트라이를 했지만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재명이 우리가 돈 주고받은 거 알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비밀로 해야 돼. 이것들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양측에 모두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이제 각 선대위 측, 선대위본부 측은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분명한 건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해명하라. 이런 발언이 등장하니까 이에 대해서 뭔가 있지 않느냐. 근데 지금으로서는 확실한 건 아직까지 검찰 수사로 뭔가 명확하게 드러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두 차례, 이제 법정 토론엔 두 차례 더 남았습니다. 그 두 차례에서 또 이 부분이 치열하게 또 난타전의 대상 또는 도마위에 오르지 않을까 일단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일단 이 부분은 글쎄요. 앞으로 또 공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김현주 대변인님 추가 발언 있으세요? 네, 추가 발언 있으시면 1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게이트라고 하면 어떤 권력이 연관된 부패 사건을 칭할 때 게이트란 말을 흔히 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는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게이트가 문을 지킨다. 게이트 키핑의 개념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하셨는데 해석은 자유입니다만 어쨌거나 최종 결재권자이자 인사권자이자 설계자이신 이재명 후보께서 대장동 게이트에 연관해서는 가장 중심에 서 계신 것만은 분명하고 그 녹취록 역시 범죄 혐의자들이 주고받은 대화를 지금 녹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신뢰성과 신빙성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그 이재명 후보가 토론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방금 이경 대변인께서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게이트에 관해서는 특검을 하자는 이야기를 저희가 그 작년부터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던 것인데 아무런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그래서 사실상 검찰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모든 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은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분명히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경 대변인께도 1분 10초 정확히 드릴게요. 지금 김현주 대변인 1분 10초 쓰셨으니까. 네, 네네. 특검 말씀 주셨는데요. 특검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특검 계속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특검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이 부분은요. 부산저축은행까지 말로는 이것까지 다 수사하자, 특검하자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그 안에 부산저축은행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봐줬다는 이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을 속이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의혹을 말씀을 주셨는데 팩트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건희 씨 1억 경력. 이거 조작한 거, 돋보이고 싶었다. 이거 어찌됐든 가짜 많지 않습니까? 이거 팩트입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 시기에 주식 거래 없었다고 했는데 이거 주식 거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없다고 했다가 어제 또 주식 거래 있었다고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4천만 원 손해만 봤다고 했는데 이거 어제 4천만 원 손해만 본 것이 아닌 것도 어제 토론에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팩트입니다. 팩트에 대해서는 눈 감지 마시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 이것이 공정과 상식에 맞는 얘기인가 의문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히 또 1분 10초 지켜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 말고도 지금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도 다뤄볼 게 많으니까요. 얘기를 쭉 이어가 볼게요. 어제 토론회에서 또 설전이 벌어진 부분은 지금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죠. 단일화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정말 신경전이 치열하고 감정의 골도 참 깊게 패였는데 어제 그런 느낌이 확 느껴졌습니다.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좀 이렇게 돌아가고 지금 핀트를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면은 재정은 확장해야 되고 그렇지만 재정 건전성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하시는 방법이 있으신지요? 불가피하게 재정 확장과 또 그 금융 긴축이라는 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어느 당국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무슨 일반적인 해답은 없습니다. 아마 깊이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디지털 데이터 경제가 뭡니까?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5G라든가 이런 그 데이터들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리고 이것이 전부 클라우드에 모여서 집적하고 분석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전부 저 하드웨어 쪽이지 데이터나 인프라 쪽은 아닌데요. 그렇지 않-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안 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1분 내에는 왔다 갔다. 어제 토론회 보신 분들 중에요. 방금 영상의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저 부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최진봉 교수님, 윤석열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눈을 감고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뭐 한때 윤석열 후보 하면 따라다녔던 도리도리 뭐 그런 모습 같기도 한데 저 의미는 뭐예요? 고개를 눈을 질끈 감고 보세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절레절레했어요.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안철수 후보가 생각할 때 윤석열 후보가 이 사안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재정 확장을 해야 된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니까 재정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재정 건전성이 좀 위험하지 않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긴 하셨는데 명확하게 그 질문의 해법을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뭐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이제 그 디지털 데이터 경제라는 부분을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사실 이제 그 정부 데이터 개방 문제나 아니면 디지털 데이터 경제 문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정부가 갖고 있는 공적인 정보들을 어떤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공할 거냐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윤석열의 답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5G 속도 얘기를 하셨고 AI 알고리즘을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물론 연관이 전혀 안 돼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좀 많거든요. 소프트웨어보다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의 질문에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대답을 하다 보니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고개를 아마 저은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핀트를 못 잡았다. 우리 뭐 흔히 뭐 일상생활에 뭐 많이 쓰긴 합니다만 정확한 영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핀트를 못 잡았다. 그런데 김현주 대변인님, 저렇게 조금은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눈 질끈 감고 고개를 가로젓는 걸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뭐 개인적으로는 좀 자존심에 상처도 났을 건데 그렇게 또 강하게 공세는 안 취했어요.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배경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짐작을 하시겠지만 그 소위 그 단일화와 연관돼서 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1 더하기 1이 산술적 합이 2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알아왔던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화학적 결합을 이루어서 뭐 담은 며칠이라도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함께 손도 들고 그리고 유세도 하고 지지하는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서로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그 토론의 태도 같은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하. 훨씬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겠죠, 당연히. 만약에 이것이 뭐 법률 관계나 법의 적용과 연관된 부분이었다면 윤석열 후보가 훨씬 많이 알고 계셨을 거고. 하지만 뭐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대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글쎄요, 안철수 후보가 그간에 보여오셨던 좀 푸근한 이미지와는 다소 걸맞지 않는 태도를 취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좀 있고 네. 이것이 사실 이 토론회라고 하는 것이 지식자랑이 아닌 이상 보시는 분들은 그 후보가 하는 이야기에도 귀를 이렇게 쫑긋 세우고 듣지만 전체적인 태도나 뭐 맥락 같은 것도 보실 텐데 과연 그렇게 눈을 감고 절레절레 머리를 흔드는 모습을 보고 유권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미지를 상정하고 파악을 하셨을지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남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요. 이 어제 이제 네 후보가 이제 토론에 또 이 참석을 했잖아요. 토론 때마다 언론들한테는 비교적 후한 평가를 받는 후보가 있습니다. 바로 심상정 후보, 뭐 돋보인다는 평가를 줄곧 받기도 하잖아요. 어제는 이런 또 날선 검을 휘둘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시는데 이렇게 성장만 외치는 MB 아바타 경제 가지고 미래를 열 수 있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심상정 후보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정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안 보신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 먼저 합니다. 요즘 유세에서 20억짜리 집에 산다고 갑부 아니다, 세금으로 다 뺏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억 정도 되는 집에 살고 계신데 혹시 종부세 얼마 내셨는지 기억하시나요? 글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한번 알아보니까 한 뭐 몇백만 원 내는 것 같은데요. 종부세 제가 지금 까먹었습니다. 92만 원 내셨어요. 92만 원 내는, 아니, 다 합쳐갖고. 30억 집에 종부세 92만 원이 폭탄입니까? 92만 원 내시고 지금 뭐 집 무너졌어요? 폭탄 맞아서? 그 재산세까지 다 합쳐서 봐도 한 400만 원밖에 안 돼요. 종부세를 폐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빚내서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그거를 일률적으로 세금 내는 거는 좀 합리적으로 바꿔야 된다. 네, 이런 집부자들 말씀. 네. 이른바 양강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거침없이 질문 공세를 퍼부었던 심상정 후보인데 자, 이렇게 치열했던 토론이 끝나고 보세요. 저렇게 두 후보를 향해 또 겨냥했어요. 치열한 토론이 끝나고 이제 후보들이 뭐 이제 다 각 당의 반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토론 때만 늘 그렇습니다만 우리 후보가 제일 잘했다 뭐 그랬을 텐데요. 안진영 기자님. 네, 어제 이 토론이 본 게임이었다면요. 오늘 각 당의 반응들은 연장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횡설수설 질문지만 읽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막무가내식 비방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거대 양당에 대해서 똑같이 비판의 날을 세웠는데 네. 국민의당의 키워드는 무지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제에 대한 무지를 티나지 않게 분식한 듯 감춘 반면 윤석열 후보는 무지의 날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라면서 양쪽 다 결국은 무지했다라고 꼬집었고요. 네. 정의당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경제 분야 토론이었는데 양당 후보가 대장동과 법인카드로 네거티브 공방으로 흐른 것은 유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게 상대 당에 대한 반응이었고 그러면은 자당 후보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보면은요. 네. 이번에는 속도가 키워드였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요. 윤 후보가 토론 잘 못할 거다, 버벅거릴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걱정 많이 했는데 토론할수록 내실이 든든하다. 매우 빠른 속도로 토론하는 방법이나 콘텐츠를 채우는 등 학습 효과가 빠르다고 느꼈는데 결국 윤석열 후보가 정치 신인이긴 하지만 후보의 자격을 빠르게 갖춰나가고 있다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쪽 반응을 보면은요. 윤 후보가 이재명 지지자를 늘려주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 이 윤 후보의 토론 실력 때문에 이 후보의 지지자가 오히려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또 날선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해서는요. 경제를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던 토론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각당 선대위 선대본부 대변인들 나오신 김에 1분씩만 드릴게요. 어제 토론회 보시고 어떠셨어요? 먼저 이경 대변인 1분만 드릴게요. 1분 동안 한번 평해 보세요. 네네. 아니, 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후보 잘했다, 상대 후보 못했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런 메시지는 어쩔 수 없는 대선 구도니까 어쩔 수 없는 나오는 것이다. 근데 저런 메시지를 보고 너무 자극적인 메시지는 오히려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에 오히려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네. 근데 저는 다만 어제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능력치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점이 드는 것이 아하. 앞서 말씀도 나왔지만 플랫폼 그 기업과 그 빅데이터 기업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분명히 구분을 못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데이터 경제를 본인께서 공약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걸 구분을 못 했던 점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다. 그리고 종부세 폐지가 또 아니라고 했는데요. 과거에 종부세 폐지를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거, 여가부 개편을 또 여가부 폐지라고 이렇게 말바꾸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 그런데 지금 심상정 후보도 30억짜리 집이 지금 연 92만 원 이게 말이 되냐?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청년들 35만 원, 40만 원 이렇게 월세 내고 살고 있거든요.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가 좀 돌아봐 주셨으면 네. 하는 바람도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대변인께 좀 여쭤볼까요? 이 토론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이제 자주 받는 공세랄까요? 잘 모른다 현안을. 그런 공세 어제 국민의당은 또 그런 연장선상에서 물론 양측 다 싸잡아 후보를 비판했습니다만 그런 뭐랄까 일종의 프레임일까요? 그런 쪽이 좀 갇혀 있어요. 토론할 때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타개할 생각입니까? 토론할 때마다라는 앵커의 말씀에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이런 토론의 경험이 많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결코 뭔가 약한 느낌을 준다? 이런 느낌은 전혀 저는 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신인이기에 토론에 익숙하지 않지만 강하게 밀어붙일 때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또 강력한 한 방이 있다. 어제 저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면은 어제 이재명 후보께서 그 질문을 하셨어요. 검사의 양심을 걸고 누구를 이재명 게이트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장동 문제에 관해서 검사의 양심을 걸고 누구를 의심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그것은 당연히 이 후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정적 한 방이라 그러죠. 왜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네. 예를 들면 검사 사칭 후보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전 검찰총장 출신의 그 후보가 명확한 대답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장면은 기축통화국에 관한 그 얘기였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그 통화 유통 순위에 있어서 전 세계를 볼 때 5% 미만, 2% 미만이고요. 20위권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축통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네. 정말 많은 길을 남겨놓고 있고 그 길이 빨리 다가온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사실관계에 그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신 점에 있어서는 네.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들 본인은 자신들의 토론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그 영상도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께 나라 경제를 살릴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플랫폼 사업과 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하지 못하는 윤석열 후보의 그 발언이 가장 실망스러웠습니다. 일단 주도권 토론에서 뭐 한 번도 제가 질문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무려 30분을 혼자 서 있느라고 고생 좀 했습니다. 의리가 없어요, 후보들이 어떻게. 네.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는 토론 끝나고 나서도 앞서 질문했던 거 답변을 두루뭉술해한 윤석열 후보를 또 겨냥했습니다. 실망스러웠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왜 윤석열 후보의 토론 뒤에 소감 발언은 없어요? 원래는 토론회가 끝난 뒤에 모든 후보가 소감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만 소감 발표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토론 뒤에 윤석열 후보의 표정이 안 좋았다거나 토론 내용에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 이 토론회가 끝나고 스튜디오 안이 어수선해서 현장 정리가 안 된 채 나오게 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현장 정리 안 돼 있었지만 김현주 대변인님, 지금 토론 끝나고 소감을 발표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약속 여부에 관해서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고요. 스튜디오 내에서 아마 백브리핑 형식으로 간단하게 소회를 묻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됐었는데, 이 백브리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성상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이제 해석이 따라붙는 것은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후끈합니다. 토론회 후보들만큼이나 지금 양당 대변인의 설전도 정말 뜨거웠습니다.